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산속에 있는 캠핑장을 예약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조용히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의 얼굴을 붉게 물들인 불빛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벼운 농담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점점 이야기는 무서운 쪽으로 흘러갔다. 공포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상황을 가지고 웃으며 장난을 말하다가 자연스럽게 공포 체험담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친구 중 하나가 자신의 경험담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 이모의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다고 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늘 으스스한 느낌이 감돌았다. 어느 날 밤 친구는 그 집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녘 희미하게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꿈결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져 갔다.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고 낡은 목소리로 "여기야, 이쪽으로 와"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눈을 뜬 친구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왔는데 복도의 끝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손짓하며 유인하듯 움직였다. 놀란 친구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이모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했다. 이 이야기에 모두가 소름 끼치는 듯 침묵이 흘렀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에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섰다. 또 한 명의 친구는 학교, 기숙사에서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 학교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래서인지 기숙사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는 방에서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고 복도에는 아무도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그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친구는 두려움의 문을 열지 않았고 그렇게 발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한참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카메라로 복도를 촬영했는데 촬영한 영상에는 희미하게 걸어가는 그림자가 포착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늦어졌고 우리는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여러 이야기들로 인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숲속은 적막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마저 귀에 거슬렸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노래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새소리나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는 음정과 가사가 느껴졌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리 모두는 겁에 질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묵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캠핑장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노랫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들고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모두 손전등을 챙기고 천천히 소리가 나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을 헤치고 한참을 걸었을 때 갑자기 노랫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동시에 숲속의 모든 소리가 정적에 휩싸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온 데 있던 곳으로 도망쳤고 그날 밤은 결국 잠 한숨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급히 짐을 싸고 캠핑장을 떠났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캠핑장은 오래된 터라 원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날 밤의 일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서로 공유한 경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숲속 캠핑을 꺼리게 되었고 공포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아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무더운 여름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휴가를 겸하여 혼자 여행을 떠났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숙소는 오래된 한옥으로 그곳은 여행자들에게 전통적인 한국의 느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숙소 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였는데 그녀는 내가 고요한 밤을 좋아할 것이라며 안쪽 방을 추천했다. 방은 오래된 느낌이 물씬 풍겼고 밤에 운치 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마당도 있었다. 나는 짐을 놓고 밖으로 나가 마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해가 지면서 어느덧 늦은 저녁이 되었다. 마을의 길은 얕은 안개에 쌓여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어 숙소로 서둘러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가져온 작은 전등을 켜고 누워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때 방 한쪽 벽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마치 벽 너머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쥐라도 있는 것인가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람의 손톱니나무를 긁는 것과 너무 흡사했다. 겁에 질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전등마저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휴대폰마저 꺼져버려 깜깜한 방 안에서 오롯이 긁히는 소리만이 퍼졌다. 나는 결국 방을 나서기로 했다. 방을 나와 복도로 나서자 안도감이 들었다. 복도에는 작은 전구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복도를 지나 마당으로 나서자 마당 한쪽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곧 그것이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오면서 기이한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두려움에 찬 나는 발걸음을 뒤로 물러났지만 그림자는 어느새 나를 향해 속삭이기 시작했다. 돌아가지 마. 여기에 있어. 그 목소리는 밝고 맑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갑지 않았다. 나는 혼란에 빠져 방에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순간 숙소의 할머니가 손전등을 들고 나타나셨다. 그녀는 걱정스런 얼굴로 왜 밖에 나와 있냐고 물으셨다. 나는 방 안에서 벌어진 일과 이상한 그림자에 대해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심각한 얼굴로 생각하시더니 나를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셨다. 그 옛날 이곳은 한 가난한 가족이 살던 장소였고 어느 날 아이가 실종되어 사람들은 이곳에서 가끔 아이의 영혼이 나타난다고 믿는다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는 소름이 돋았고 곧바로 짐을 챙겨 이른 아침 첫 차를 타고 도심으로 돌아갔다. 서울로 돌아온 후로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고 오랫동안 깊은 밤에는 전구를 켜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상상 속에서 그 그림자가 손짓하며 돌아가지 마. 여기에 있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여행 이후로 나는 홀로 오래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있어 그 경험은 가장 현실적이고 두려운 악몽 중 하나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이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은 여러 세대를 거쳐 한 가족에 의해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빈 채로 남아 있었죠. 집은 이끼로 덮인 기와 지붕과 삐걱거리는 목재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자체로도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오싹한 전설을 전하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창문에 불빛이 비쳐오고 집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요. 이 집에 거주했던 마지막 가족은 불행한 사고로 모두 사라졌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들은 어느 폭풍이 몰아치는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사고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믿었고 집에 얽힌 무언가가 그들을 데려갔다고 수군댔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남자가 이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고했지만 그는 넘기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신비로운 전설에 흥미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집을 수리하고자 했지만 이상한 일들이 그의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바람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환각이거나 피로 때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더 현실적인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자정 무렵 문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닥을 쿵쿵 짓밟는 것처럼 컸죠. 그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어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소리는 더욱 빈번하게 들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꿈속에 매일 밤 같은 장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어느 시점의 집 내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큰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 아래 낯선 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그저 그를 바라보며 손짓할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짓. 그는 매일 아침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결국 마을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이었고 이 집의 전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집이 지어진 초기 그곳은 가족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었다고. 한때 무속인이 이 집에서 의식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연결되지 말아야 할 무언가와 교류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은 고요 속의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고요. 남자는 그제야 이곳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다른 차원의 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결심한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을 때 문 앞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련한 미소를 띠며 그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싹한 기운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집은 다시 버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침한 날 밤이 되면 집 주변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들려온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